주가라고 하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 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몸을 추스려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국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내리거나 쉴 때는 같이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은 세 가지 점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높게 올리느냐, 세 번째는 그 상태를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 세종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증권회사에서도 근무를 좀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고 책 쓰고 그리고 이제 연구하고 네. 그리고 방송을 하고 있는 강병욱입니다. 아, 네. 예. 제가 박사님을 올 초에 만났을 때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한마디인데요. 쉬는 것도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때 쉬었다면은 제 수익률도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먼저 궁금한 게 그때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정색을 하고 네. 이 경제 이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숫자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지표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면 조금 더 이제 통찰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는 아니지만 이제 작년까지 매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 행동 경제학자들이 매년 받아왔거든요. 근데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투자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요인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행동 경제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집단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그 레밍이라고 하는 쥐 있잖아요. 네. 레밍이라고 하는 쥐는 앞에 있는 쥐가 막 뛰어가면은 영문도 모르고 같이 뛰어가가지고 얘네들이 결국 이제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도 누군가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2020년 3월부터 있었으니까 정점을 찍은 것은 작년이죠. 2021년 6월에 3,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이 자금에 대한 고갈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려면 자금이 계속 유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5천 원에서 시작한 주식이 10,000원이 되면 한 주를 살 때 5천 원 주고 샀던 게 10,000원이 들어가잖아요. 2만 원이 되면 더 올리려면 2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그 끝까지 그 돈이 더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점에 가면 돈보다 주식이 많아진다. 돈보다 주식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이제 공포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아니면 손실을 줄여야지 하면서 주식을 갖다 던지는 사람들이 나올 테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고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식에 들어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조금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있긴 했지만 수익률을 회복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 같고 좀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심리의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 작년에 팔았으면 제일 좋을 뻔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올 초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 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몸을 추스려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국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적어도 내리거나 쉴 때는 같이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락을 더 해가지고요. 네. 지금 하락장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는 금방 좀 이게 또 상황이 좀 반전이 될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좀 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먼저 이제 주가 수준부터 보면요. 이제 과거의 그 주가의 그 움직임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 한 10년 정도를 하단 1,800, 상단 2,200에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오기 전인 2017년부터 저기 그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저기 그 추세를 좀 바꿔놨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일단 2200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저기 그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저기 기술적인 상황들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그 수출도 좋아졌었고, 그리고 또 경제 규모도 좀 커졌고, 이런 점을 가지고 본다면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적정 주가 수준은 한 2,400포인트 정도 된다. 이런 생각을 저기 그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4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온 것이고 2,200을 깨고 내려가면 절대 저평가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2,200과 2,400 선 사이에서는 조금 그 부족하긴 하지만 좀 편안한 상태에 이제 그 있다고 이제 그 보면 될 것 같고 이때는 뭐 서서히 그 이 자금이 있다면 사 들어가도 된다. 다만 이제 지금이 꼭 사야 될 때냐 이건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가 수준에 대한 제 의견은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느냐 이런 저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재정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은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시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정 정책은 내부 시차는 길고 외부 시차는 짧다라고 얘기하고요. 통화 정책은 내부 시차는 짧은데 외부 시차가 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융통화위원회 열어서 그냥 그 이 의사봉 탕탕탕 치면은 이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시차는 짧죠. 하지만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안이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국회에서. 네. 뭐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국회에 가면 이제 찢고 뽑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질질질 끌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법 통과하는데 굉장히 저기 그 이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통과만 되면 바로 그냥 재정을 투입하면 그 되기 때문에 재정 정책은 내부 시차는 길지만 외부 시차는 짧다라고 얘기하고 효과도 빨리 나타나는 건데 근데 금융 정책의 외부 시차가 길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대출을 받아보면 우리가 이제 변동금리 대출이라도 이제 그 대출 약관에 보면은 3개월마다 조정을 하든지 베이스 금리를 네. 아니면 6개월마다 조정하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네.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6개월마다 한 번씩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지금 6개월 지났으면 지금 이제 나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신문에 보면은 주담대 저기 그 10%. 금리가 8% 뭐 네. 9% 얘기하지만 그것은 신규로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신규로 받는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베이스 금리가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그 리셋하는 그 시간이 3개월 후, 6개월 후 이렇게 그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저기 그 CP라든지 아니면 회사채 같은 걸 발행하면은 대체로 보면 CP 같은 경우는 뭐 91일물이라든지 아니면 181일물이라든지 91일이면 3개월이고 180일이면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뭐 1년짜리로 저기 하고 했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발행됐던 그 채권들은 저금리로 발행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다시 그 만기가 오게 되면 그걸 차환을 해서 네. 롤오버를 시킨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고금리의 역습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금리의 이제 그 이 타격이 우리 이제 경제에 밀려오게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매일 주식을 보다 보면 하루가 뭐 저기 그 10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6개월 정도 지났으면 뭐 이미 구석기 시대에 그부터 현대까지 온 것처럼 네. 느껴지지만 실제로 경제는 굉장히 느리게 변하거든요. 느리게 변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이런 이제 통화 정책의 외부 시차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시작이지. 이게 저기 그 뭐 반전의 기회를 찾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금리를 이제 속도 조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은 이제 세 가지 점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높게 올리느냐. 세 번째는 그 상태를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 요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긴장할 정도로 빨리 올려왔어요.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0.75씩 4번이나 이게 올렸으니까 충분히 빠르게 왔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더 올리는 것은 경제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실물 쪽에 저기 그 영향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신용시장에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신용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부도. 네. 요즘에 저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좀비 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갚지 못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뭐 저기 그 더 이상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저기 그 이 기업들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오히려 더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속도 조절을 한다. 하지만 올리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더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저기 인사들은 나와서 그 이제 그 최종 금리가 6% 7%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대체로 한 5.5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니까 사람들의 이제 실업이 많아질 테고 그런데 그러면 소득이 줄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가게 되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자연히 소비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 부족의 그 사회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선반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죠. 그래서 실물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그거를 이미 뭐 6개월 내지 1년을 먼저 반영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이제 내년이 만약에 이제 실물에 그런 고금리의 충격이 온다 했을 때 내년 1년이 힘들다고 하면 지금이 이제 저점이고 지금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근데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네.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주식 시장이 실물 경기를 6개월 선행해서 반영한다. 이게 6개월이에요. 네. 근데 그 6개월이라고 하는 저기 그 조건은 뭐냐면 6개월 뒤에 경기가 이게 그 턴어라운드를 해서 올라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L자형으로 쭉 가버리면 6개월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숫자만 어디서 저기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저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기 달라지겠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저기 그 주가가 저기 그 경기를 6개월 선반영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 뒤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저기 그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더 그 큰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난 다음에 되게 안 살아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경기가 뭐 더 나쁘지지 않고 그냥 그 바닥에서 긴다 해도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고 그냥 지금이 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은 온 것 같은데 네. 바닥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적이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옆으로 쭉 가면서 이제 사람들 진을 빼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용어로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질려서 아유 이제 난 주식이라면 이제 저기 그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라는 그런 때가 되면 아마 시장이 이제 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미련이 많으면 장은 돌지 않습니다. 왜 저기 이 소개팅 같은 거 해보시면 옛날에 뭐 저도 이제 저희 때는 미팅이었고 네. 보면 이제 틀림없이 제가 거절을 당한 거예요. 상대방 파트너한테 저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 미련이 남는 거죠. 미련이 남으니까 자꾸 전화해보고 저기 또 한번 저기 또 중간에 저기 그 다리 놔주는 사람한테 부탁해보고 나는 계속 기다리지만
본질은 이미 저기 그 차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을 갖게 되면은 마음만 아프고 힘든 것이니까 지금 경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것은 지금 너무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유를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차이봤거든요.